1월 17일 월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해안입니다. 경북 동해안의 최대 어업기지였던 포항 구룡포에는 과거 목선을 만드는 백공장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플라스틱인 FRP선으로 인해 목선이 자취를 감추고 배를 만들던 배목수 역시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구룡포의 백공장과 배목수의 이야기를 담은 목선과 사람들이 최근 출간됐습니다. 권선희 작가 만나보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해녀 이야기로 만났었는데 네, 이번에는 배목수 이야기를 쓰셨네요. 어, 네. 우선 이 배목수가 어떤 사람들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목수는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시죠? 네, 나무를 이용해서 집을 짓거나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을 목수라고 하는데, 네, 배목수는 그야말로 목선, 나무를 이용해서 배를 만드는 기술자들을 일컬어요. 네. 그 바닷가에는 어느 지역이든 다 배목수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면 구룡포에도 그럼 백 공장들도 많았었을 것 같은데, 한창 그럼 호황일 때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구룡포에 백공장이 한 곳에 몰려 있거든요. 병폴이라는 곳에. 네. 근데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5개가 있었대요. 5개가 있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건 2곳입니다. 음, 근데 이 백공장들의 역사가 상당히 길어요. 네, 정확히 언제 건립이 됐는지는 뭐 자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네. 이런저런 추정을 해보면 일제 강점기 때 음. 본격적인 그 공장의 형태를 갖추었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네. 이렇게 목선이 사라지게 됐습니까? 그 5개의 백공장들이 목선을 다투어서 만들어낼 때는 정말 망치 소리가 하루 종일 끊이질 않았대요. 네. 그 어떤 때는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두세 명이 작은 배의 경우는 한 척을 만들기도 했고, 네. 이제 점점 기술이 늘어나고 배의 규모가 커질 때, 7, 8명씩 붙어서 100톤 가까운 크기의 목선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러던 백공장이 사라지게 된 게 1950년대, 60년대에 그 목선에 엔진이 도입되거든요. 네. 197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인 선박용 엔진을 달면서 조업이 이제 활발해지거든요. 네. 그러다가 80년도에 선질 개량 사업이 이루어져요. 네. 그러면서 철선이 도입되고 그다음에 FRP 강화 플라스틱 선박이 이제 도입이 음. 됩니다. 그러면서 목선의 주문이 이제 서서히 사라지는 거예요. 네. FRP는 가격도 싸고 음. 그다음에 이제 화로를 보관할 수 있는 그 보관 창고가 있는데 네. 목선에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1990년대는 완전히 이제 전부 교체가 됩니다. 아. 5곳에서 이제 2곳이 됐고 이게 지금은 목선이 뭐 남아 있습니까? 목선 주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네.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네. 2005년도에 마지막으로 만들어졌던 네. 목선 19톤짜리거든요. 네. 그 창량호라는 배는 아직도 씩씩하게 네. 이쪽 인근 동해에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 받듯이 네. 구룡포 조선소로 올라와서 또 음. 단장을 하고 내려갑니다. 네. 굉장히 반가울 것 같은데. 저도 봤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게 이런 목선과 목선 만드는 기술자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세월에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비단 목선 뿐이겠습니까마는, 어, 15살, 16살 무렵에 백공장에 거의 일하러 들어가서 한 50년을 열심히 기술을 익혀서 이제 거의, 뭐랄까, 장인의 경지에 이르렀던 사람들이 목선이 이제 사냥길로 접어들면서 일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네. 일터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 부분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배운 게 그거 목선 만드는 것밖에 없던 분들은, 생계 때문에 이제 그 일용직 노동자나 이런 공단에 가서 돈을 벌고 하면서 점점 멀어지고, 그나마 몇 남은 분들은
그 철선이나 FRP선에도 내부 한 부분, 작은 부분은 나무 목재가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거기를 보수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기술과 전혀 다른 배의 이 외관을 벗겨내고 새로 새겨칠하고 이런 작업에 동원이 되는 실정이에요. 네. 참 안타까운 음. 부분입니다. 네. 구룡포의 백공장과 배 목수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책을 쓰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감명 깊었고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지난번 해녀 책을 만들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어촌 마을의 공동체와 관련된 어떤 행사들이 되게 눈여겨 보게 되더라고요. 네. 배 관련해서는 진수식, 낭망식, 배고사 음.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진수식이나 낭망식은 배를 목수들이 만들어서 처음 바다에 띄우는 그 시기거든요. 네. 정말 대단했더라고요. 그게 어떤 선주 개인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동원되더라고요. 네. 그 풍경이 그러니까 진수식 행사가 지금은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목선을 안 만드니까. 네. 그런데 전부 그때의 기억들을 다 들려주실 때 보면 굉장히 화려한 꽃배 하나가 백공장에서 제가 알고 있는 그 백공장에서 미끄러져서 바다로 이제 생을 시작하는 그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 꽃배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 진수식을 할 때 이웃들이 깃발을 하나씩 만들어서 배에 기증을 해요. 네. 근데 그 깃발이 그 빨강, 노랑, 하얀색 뭐 이렇게 그 오색기거든요. 네. 거기다가 대여 만선 뭐 이래 갖고 요 물고기도 그려져 있고 한 깃발을 이웃들이 하나씩 다 하면 그 사람들에게 받은 그 깃발을 그 배에 다 꽂는 거예요. 네. 그 알록알록한 깃발을 꽂고 미끄러져 나가는 배의 모습을 생각하면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는 많은 음식과 뭐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눠 먹어요. 그 백공장에서. 네. 예. 그리고 또 떡을 만들어서 속에다 이렇게 간혹 돈을 넣은 떡을 던지는 이벤트도 하고 네. 굉장히 즐거웠던 행사였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제가 이번 일 하면서 마치 그 실제를 보지 않았음에도 굉장히 설레고 흥분되는 네. 그런 느낌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진짜 어떻게 보면 이 배 목수분들과 목선 만드는 기술은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무형 문화재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네. 지금부터라도 전승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떤 건물은 관리하고 잘 보존하면 되지만 사람의 기술은 철저히 기록하고 또 대우하고 전승해야 하는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이라도 물론 목선의 필요도는 줄어들었다고 해도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단순히 사람의 손으로 나무로 배를 만든다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기술적인 면에서 어마어마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양도시라고 하고 이 앞으로도 바다를 끼고 살아야 되는 우리 지역에서 이런 분들이 더 나이 들고 더 사라지기 전에 이야기를 듣고 또 재현도 하고 또 대우도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적 자산으로 꼭 좀 등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끝으로 이제 앞으로의 바람과 덧붙일 말씀 전해주시죠. 나이를 먹으면서 그런가 아니면 이런 작업을 자꾸 해서 그런가 비관에 관심이 많이 가요. 그 과거를 물고 있지 않는 현재는 없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미래 역시 과거를 토대로 열어가는 것이다라는 말 같은 말일 텐데 네. 우리가 좀 더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것만큼 먼저 산 사람들이 그들의 생활 방식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들여다보는 작업도 겸해서
좀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관심들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구룡포 뱃공장 이야기 목선과 사람들을 쓴 권선희 작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